고집과 집념으로 성공한 인물들. 마지막 회. 고집과 집념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모든 노력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고집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정주영의 고집으로 탄생한 현대그룹.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단연 현대그룹이었습니다. IMF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여러 회사로 나뉘어졌지만 이전에는 누가 뭐래도 한국 제1의 기업이었답니다. 현대라는 거대 그룹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2001년 3월 21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업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현대그룹을 이루어낸 것은 단순히 운만 따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땀과 눈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집과 집념,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선대부터 땅을 일구며 살았던 집안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워낙 가난하던 때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들로 나갔고 별이 뜬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아버지 밑에서 정주영은 농사일을 했습니다. 정주영은 그가 태어난 고장에서 송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의 종손이었던 정주영은 공부보다는 아버지의 가업인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농사일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출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사느니 넓은 도시로 나가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게 좋겠어. 정주영은 어느 날 이장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청진에서 노동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보고는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정주영은 어떻게든 고향을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 차례 서울로 도망을 가서 부귀학원을 다니기도 했으나 번번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안 되겠어. 확실하게 털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정주영은 또다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벌써 4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단단히 마음을 먹은 정주영은 서울을 거쳐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부두에서는 막일을 했지만 성실하고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아끼기 위해 공동 합숙소에서 잠을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정주영은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울의 노동판으로 옮겨와서 일을 했습니다. 힘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으는 재미에 고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 후 정주영은 서울 신당동의 복흥상해라는 곳에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쌀가게인 복흥상해에서는 쌀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주영은 전처럼 고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냥 행복했지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쌀을 배달하려면 자전거를 잘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정주영에게 주인은 배달을 시키며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쌀을 싣고 가다가 그만 엎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너 자전거 제대로 못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으니까 자전거를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혼을 낼 줄만 알았던 주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주영은 주인 아저씨에게 고마워하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자.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주영은 이틀 밤을 새워가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점원들은 정주영의 자전거 타는 솜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한 가만히만 실어. 자전거도 잘 못하면서.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주영은 쌀 2가마를 자전거에 싣고도 아주 잘 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은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새벽부터 출근하여 가게 앞을 물론 가게 안과 창고까지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정주영의 성실한 태도에 반한 주인은 그에게 가계부를 넘겨주고 나중에는 가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쌀가게를 인수한 정주영은 타고난 성실함에 믿음이라는 재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주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었고 돈을 빌리면 약속한 날짜에 꼭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저 친구는 참 성실해. 일도 잘하고 근면하고. 그러나 그는 쌀가게를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쌀 자유거래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버님께 땅을 사들이고 1940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이 뭐 없을까? 정주영은 서울로 오자마자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주영은 돈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예전에 거래하던 분을 찾아가 보자. 정주영이 찾아간 사람은 쌀가게 시절 정미소를 하여 돈을 많이 번 오윤군 씨였습니다. 자네 신용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빌려줌세. 오윤근 씨는 당시로는 큰 돈이었던 3,000원을 정주영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개업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장에 불이 났고 정주영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다시 돈을 빌려보자. 정주영은 다시 오윤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두말할 것 없이 정주영에게 3,5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으니까 빌려주는 거야. 열심히 해보게. 정주영은 다시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복이 온 법. 정주영은 금세 사업이 번창하여 빌렸던 돈을 다 갚고도 남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정주영이 현대 자동차를 만든 것은 이때의 경험이 아주 귀중한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947년 자동차 정비소 사업이 잘 되자 정주영은 이번에는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설 쪽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시작만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정주영의 건설 사업 진출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고집스럽게 건축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때부터 정주영의 고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토건이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정주영이 제일 먼저 해낸 일은 거창과 대구를 잇는 고령교 건설이었습니다. 최고의 위기를 극복해내야 했던 이 건설 사업에서 정주영은 뚝심 있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건설을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컸지만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정주영에게 손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약속을 지켜야 해. 난 이 공사를 맡으면서 많은 약속을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해. 결국 정주영의 고집과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고령교는 훌륭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일을 맡겼던 곳에서 정주영을 다시 본 것은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을 현대토건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현대건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57년에는 제1한강교를 건설했고 통일로를 단 45일 만에 건설하기도 했으며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업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고집을 세우되 합리적인 고집을, 배짱을 가지되 큰 배짱을 가지고 살았던 정주영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배짱과 고집을 잘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죠. 1971년 현대자동차와 건설 등의 사업에서 호황을 누리던 정주영은 배를 만드는 사업인 조선업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배를 사다가 쓴 형편이었고 어촌이나 강에서는 나무로 만든 배를 사용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영국의 한 회사와 기술 도입을 하기로 했던 정주영은 돈을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은행가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기술을 도와주기로 한 영국 회사로 찾아가 은행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배를 만들어달라고 계약할 나라도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차관을 빌려주면 갚을 능력도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미안하지만 만남을 주선하기가 곤란하군요. 영국 회사 회장의 말에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지폐입니다. 여기 그려진 배가 바로 세계에서도 유명한 거북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1500년대의 철갑선을 만든 유래가 있으며 또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 역사가 1800년대에 시작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자그만치 300년이나 앞선 셈입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순간 영국 회사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주영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은행장을 만나도록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가 받은 감동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의 불타는 열정과 눈빛, 그리고 그의 발상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주영의 두둑한 배짱과 고집이 차관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이 돈을 잘 활용한 현대조선소는 수많은 배를 건조하여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주영 회장의 고집과 배짱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고집이 막무가내가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자동차 회사는 1966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와 합작하여 21대 79의 비율로 자동차를 조립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971년까지는 이 같은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고 이후에는 일부 자동차 공업 기술을 국산화하여 50대 50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드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크지 않다고 하여 현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화가 난 정주영 회장은 또다시 합리적인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뭐! 이 말이 떨어지자 자동차 관계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초기술도 없으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시장 조사와 기술 도입을 위해 사람까지 물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주영은 영국의 한 자동차 공장의 부사장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설득하여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조립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주영은 고집스럽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라고 불리는 폰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인으로서도 많은 일을 한 분입니다.
1988년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88 서울 올림픽을 성사시킨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한 큰 일임을 알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올림픽 의원들을 설득하여 결국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또 1998년에는 북한에서 천 한 마리를 몰고 올라가는 깜짝 이벤트를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으며 대북 사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정주영 회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그는 검소와 근면 그리고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배운 배짱과 합리적인 고집으로 현대그룹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주영 회장의 근면성과 고집 그리고 배짱과 자신감을 배워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주영 회장 같은 최대의 기업가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잖아요.